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바다 김선생입니다. 모여라 인서울대학 자기소개서 쓰기의 비밀 저자죠. 자, 김범수라 그러면 누구랑 많이 닮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유명한 가수 김범수랑 제 이름이 똑같습니다. 가수 김범수랑 저랑 동일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실력으로 승부한다. 자, 가수 김범수 씨한테는 되게 미안하지만 솔직히 못생긴 건 못생긴 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얼굴 잘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실력으로 승부한다는 데서는 저랑 가수 김범수 씨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계의 김범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보고 싶다. 제 양력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양력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죠.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쓴 책, 이 책을 사신 분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공통점이죠. 자기소개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죠?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하우에 대한 책들은 없어요. 하우에 대한 방법들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거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책은요 하우에 맞춰져 있어요. 이 책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소개서가 써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어떻게 확실하냐고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저한테 다시 카페에 오셔가지고 연락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 주소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항의를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자기소개서가 안 써지는데요. 항의하십시오. 근데 제대로 한 장 한 장 한 장 따라가신다면 정말 나도 모르게 야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잘 써지는구나 쉽네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것들 끝까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40분 50분 동안 보시게 되면 이 책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책을 펴세요. 책을 펴시게 되면 첫 장의 순서를 보십시오. 목차를 보시게 되면 처음 목차가 뭡니까?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글감 찾기죠. 글감 찾기. 칠판 한번 써볼게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글감이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63빌딩이라든지 지금 잠실에 짓고 있는 제2롯데월드 고층 빌딩들 아시죠? 그 빌딩들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글감이에요. 글감이 많아야, 글을 쓸 수 있는 소재가 많아야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다 보면 문제점들이 뭐냐면요. 글감 찾기에 대한 노력은 안 해요. 열에 8 정도는 그냥 씁니다. 쓰다 보면 나와. 쓰다 보면 써지네? 그러면서 쓰다 보니까 돼요. 그래서 글감 찾기가 필요 없어요. 글감을 왜 찾아요? 시간 낭비해요.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레고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레고를 되게 좋아합니다. 레고를 만들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설명서. 설명서대로 가지 않으면 조립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아무리 눈썰미가 있는 친구라 그래도 그 복잡한 레고 설명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만들기 힘듭니다. 설사 만들었다고 칩시다. 만들어도 뭐가 문제냐? 다시 조립은 안 돼요. 왜? 매뉴얼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글 쓸 때, 자기소개서 쓸 때 그냥 계속 씁니다. 한번 써봅니다. 이런 얘기도 써봤다가 저런 얘기도 써봤다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글감을 먼저 찾는 거예요. 글감을 찾아야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쉬운 예로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자,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떡볶이를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떡볶이는 뭐가 중요합니까? 양념이 중요한가요? 양념 중요하죠. 하지만
양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떡이죠. 떡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야 양념도 값어치를 더하는 겁니다. 떡이 정말 맛이 없어요. 양념 맛으로 먹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글감이 튼튼하고 글감이 많아야 정말 먹고 싶은, 남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좋은 자소서다. 이 친구 어떤 친구지? 정말 궁금하네. 이 친구를 한번 꼭 봐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글감 찾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책에 보시게 되면 글감 찾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기술해 놨죠? 자, 눈썰미 좋은 친구들. 자, 글감 찾기에서 제가 강조한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죠. 어떻게 정리하라고? 글감을 찾아라.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자, A, B, C의 순서로 정리하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A에서 B에서 C 이 조건만 지키게 되면 글감을 찾는데 정말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글감을 찾은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스토리텔링 하기도 정말 편한 구조가 A, B, C입니다. 자,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 책을 읽고 있는 분들 A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B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C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했죠. A는 뭐가 들어가고 B는 뭐다, C는 뭐다 얘기를 안 했죠.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찾아보시라고. 실제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글감을 찾는데 유용해요. 자, 글감을 찾을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무엇을 위한 서류일까요? 1. 나를 위한 서류. 2. 대학 입학 사정관들을 위한 서류. 3. 대학교를 위한 서류. 뭘까요? 1번 아닙니다. 친구들이 많이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나를 위한 서류다. 나에게 필요한 서류다. 나를 소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얘기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입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뭘까요? 나를 소개하지만 그 소개하는 대상이 누구? 그렇죠. 대학교 입학사정관을 비롯해서 대학교 입학처 관계자들, 뭐 교수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입학처 관계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필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의 장점을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소개서에는 뭘 담아야 된다? 나의 자랑거리, 나의 장점, 그리고 내가 이만큼 우수한 인재입니다 라는 걸 담으려고 애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소개서가 되느냐? 다 그렇고 그런, 거기서 거기에인 자기소개서가 돼버리는 겁니다. 똑같아. 자, 그렇게 쓰잖아요. 자아자찬이에요. 그렇게 쓰잖아요. 나열식밖에 안 돼요. 그렇게 쓰잖아요. 영혼이 없어요. 자기소개서에 소리 없는 겁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입학사정관들이 또 영혼을 느낄까요? 아니, 안 느껴요. 실제적으로 잘 쓴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잘 쓴 친구들 사례를 보다 보면 야, 그래, 이 친구 합격할 만하네 라는 등식들이 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생뚱맞다고요? 자, 영혼이 뭐냐면 바로 나만의 이야기라는 거죠. 나만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된다? 글감을 찾아야 된다. 글감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A에서 B에서 C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장에 강조를 한 게 글감 찾기예요. 글감을 못 찾잖아요. 글감이 없잖아요. 자기소개서 쓰는데 시간만 걸리고요. 써봤자 큰 점수 못 받습니다. 좋은 평가 못 받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글감이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글감만 제대로 잡으면요. 자기소개서 절반을 벌써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글감이 없어. 그냥 내가 손이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썼다? 빠를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떨어지는 것도 빠를 수 있습니다. 1번 문항 1000자, 2번 문항 1500자, 3번 문항 1000자예요. 자, 그 안에 나의 모든 걸 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00자 많을 것 같죠? 막상 써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00자 많을 것 같죠?
막상 써보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실수를 하느냐? 그냥 나열하기 바빠요. 나는 이걸 했고요. 저걸 했고요. 그래서 이걸 받았고요. 그래서 나는 이 대학에 어울리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뽑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교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자기소개서는 봐도 버립니다. 실제로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자기소개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루에 수십 장 내지 100장 정도를 보신대요. 그런데 자, 한 장 읽는 게 쉽겠어요? 한 장 읽는데 최소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자, 100명만 읽어도 500분이야. 그럼 계산해 보세요. 6, 6, 36, 68, 48. 8시간, 9시간을 자기소개서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자기소개서가 유리할까요? 자, 똑같은 그 밥의 그 나물 자기소개서는 읽고 그냥 버려집니다. 왜?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재미가 있다는 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웃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개그맨이다. 웃기는 거 아닙니다. 재미가 있다는 건 뭐냐? 나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왜? 내 얘기니까. 남하고 차별된 내 얘기니까.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글감 찾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글감 찾기 안 하고 하게 되면요. 그냥 안 쓰는 게 나아요. 글감을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쉽게 말해서 자기소개서로 대학 간 친구들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쓰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를 했어요. 보통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 2달. 2달 동안 자기소개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썼다? 지우고 쓰고 그게 아니라 뼈대를 잡고 써나갔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경희대 영어영문학과에 합격한 한 친구는요. 글감 찾기에 2달이나 걸렸대요. 2달 동안 글감만 찾은 거야. 그러니까 합격하지. 왜? 나만의 스토리를 넣는 거니까. 글감 찾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다시 강조해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요? A, B, C로 정리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자,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장점만 정리하라? 아니죠. 단점도 정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사례를 얘기를 해줄게요. 자기소개서는 나를 알리는 종이죠. 어떻게 보면 광고지예요. 나는 이런 학생이에요. 난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지죠. 그죠? 광고가 성공하려면 어떤 게 중요하죠?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광고 문구 소용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갈 뿐이라고. 뭐가 중요하다? 나를 차별화시키는 광고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의 열의 10명은 열의 9.5명 정도는요. 자기소개서에 내 얘기 그 중에서도 100% 내 장점, 내가 잘한 것만 드러내려고 해요.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내가 잘한 걸 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성취 과정. 성취 과정을 통해서 네가 느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묻고 있어요. 문항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뭐도 들어가야 됩니까? 단점도 들어가야 되겠지.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성공만 할 수 있나요? 아니지. 실패는 반드시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될 건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과 실패입니다. 그래야 더 눈여겨서 자기소개서를 보게 됩니다. 그게 더 진솔한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책에도 써놨지만요. 제가 모 대학 입학사정관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입학사정관님, 어떤 자기소개서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때 했던 얘기가 또 기억이 나. 나는 뭐였다? 책에도 나와있잖아. 인간 쓰레기였다. 라는 자기소개서가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그 친구 성적이 안 됐어. 내신 등급이 5등급 이후였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인간 쓰레기였대. 당신들 같으면 그렇게 시작되는 자기소개서 보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면접을 한번 보고 싶잖아. 그 친구 결국 면접 보러 왔어. 그리고 합격했어. 왜? 단점을
가감하게 드러냈는데 알고 보니 그 단점은 과거야. 옛날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다? 아니다. 옛날에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아픔을 훌륭하게 극복을 했고 그걸 통해서 나는 한 단계 성숙한 인재다. 그런 것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돼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한 친구들 사례를 종합을 해보면요. 나는 인간 쓰레기였다로 시작하는 그런 종류의 자기소개서가 의외로 많아요. 제가 어떤 대학 무슨 학과라고 일일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입학사정관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자기 단점들을 많이 써놓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봤을 때는 한국인이야. 전혀 몰랐어. 알고 보니 다문화 가정인 거야. 그의 결혼 같으면 쓰겠어요? 안 쓸 거야. 왜? 다문화 써봐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한 친구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왕따를 당했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 합격했어. 입학사정관들이 왜 그 친구를 뽑았냐면 학생부 내신 등급도 훌륭했어요. 2.2 등급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는 거지. 공부는 좀 잘했어요.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우울하대. 자기소개서가 밝지 않더래. 왜? 어렸을 때 왕따 당했던 얘기, 다문화 가정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녹여져 있다 보니까 성적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고민을 한 거야. 이 친구 어떤 친구인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면접에 올렸어요. 하공생명, 그것도 하공생명공학부였습니다. 지금은 의예과 모집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의전이 있었기 때문에 의예과를 많이 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한 1년에 한 800명 정도? 그렇게 모집을 할 때였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그때 무슨 과가 대안으로 떠올랐었냐면 생명공학부, 하공생명 이런 쪽 점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들어가기 되게 힘든 학과였어요. 그 학과에 당당히 합격을 한 겁니다. 걱정하면서 면접을 봤어요. 이 학생이 과연 이렇게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소개서에는 우울한 얘기들이 들어있지만 자, 아까도 얘기했죠. 뭐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친구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과거에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훌륭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성장한 거야. 더 좋은 인재로,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로, 어른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한 거야. 그래서 합격이 된 거죠. 의외로 그런 사례들 많아요. 자기소개서에는 뭘 넣어야 된다? 장점만 넣지 마십시오. 때로는 단점도 훌륭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래요. 왜? 자기소개서의 본질은 뭐다? 나를 알리는 광고지지만 그 광고지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뭐다? 장점만 담을 수는 없어요. 나만의 색깔을 담기 위해서는 단점도 과감히 넣어야 돼. 하지만 그 단점은 어떻게? 찾으려면 없어. 왜? 기억 속에서 잊어져 버리거든. 단점은 의외로 빨리 잊어요. 그러면 단점을 어떻게 할 거야? 써야 돼. 글감을 찾는 이유도 쓰다 보면은 기억들을 새록새록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감을 찾는 거예요. 자, 장점만 찾는 게 아니고 단점도 찾아라. 글감 찾기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책을 봤는데도 더 궁금한 점이 생긴다.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오시면 돼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이름 참 좋아요. 자, 적을게요. 행복한 11월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자, 제가 그 행복한 11월의 목소리에 접속할 수 있는 URL하고 그 다음에 제 카페 메일 화면을 바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가입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해주세요. 문의를 해주시게 되면 제가 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당부하는 건 뭐냐, 이 책을 잘만 활용하시면 정말 하우에 맞춰 썼습니다. 이 책만 보면, 이 책만 따라가다 보면 정말 써지게끔 실제적으로 인삼실험도 완료했어요. 제가 충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부터 겨울방학 특강들 몇 군데 하면서 이 교재를 가지고 12시간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12시간 만에 깜짝 놀랄 만한 자기소개서들을 많이 썼어요. 이건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쓰라는 대로,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시게 되면, 또 이 책에 보면 부록이 뭐죠? 실제로 제가 첨삭을 했던 사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인서울대학 자기소개서 쓰기의 비밀이다 보니까 그 외의 대학들, 그리고 인서울대학 안에서도 몇 개 분량 때문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분량 때문에 그 내용들도 제 카페에 있습니다. 이 사례로 모자란다 그런 친구들은 제 카페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김범수 씨죠. 저랑 동명이인 그분이 불렀었죠.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이 노래 저도 여러분들한테 원합니다. 어떤 노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합격했다는 댓글 보고 싶구나. 여러분, 이 책 보고 자기소개서 잘 써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